요즘 우리가 쓰는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동영상 만들어주는 소라까지 이 최첨단 AI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의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2017년에 나온 논문 한 편이 이 모든 혁명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능도 다른 AI들이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바로 이겁니다. 구글 연구원들이 발표했던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제목의 논문. 우리말로 하면 어텐션만 있으면 돼. 바로 이 논문 한 편이 AI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 AI 세상은 대체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이런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AI 모델들, 특히 RNN이라는 모델은요,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했어요. 나는 영화를 본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나는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이런 식이었죠. 꼭 긴 줄에 서서 앞사람이 하는 말을 전달받는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이런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차 처리의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모든 걸 순서대로만 해야 하니까 생기는 뭐랄까 어쩔 수 없는 한계였던 거죠. 여기서 두 방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왼쪽에 기존 RNN 방식은 한 단어씩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맨 앞에 있던 중요한 정보를 까먹기 일쑤였어요. 학습 속도로 당연히 느렸고요. 근데 오른쪽의 트랜스포머는요, 문장의 모든 단어를 그냥 한 방에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 손실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고 속도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진 거죠. 논문에 실린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하나, 최대 경로 길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기존 방식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즉 n이 커질수록 정보가 가야 하는 길도 그만큼 길어져요. 근데 셀프 어텐션 방식은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정보 경로는 O1. 그냥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단어가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니까 사실상 거리가 0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게 바로 속도랑 성능을 둘 다 잡아버린 비밀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 아이디어의 이름이 바로 이 논문의 제목, 어텐션이면 충분하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 방식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버린 거예요. 논문 초록의 첫 문장부터가 정말 파격적이에요. 진짜 대담하지 않나요? 그 당시 AI 모델의 심장이었던 순환신경망, RNN이나 합송곱 신경망, CNN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걸 어텐션이라는 딱 하나의 기술로 대체하겠다고 한 거죠. 바로 이 셀프 어텐션이 트랜스포머의 심장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전 모델들이 단어들을 긴 줄에 세웠다면 셀프 어텐션은 모든 단어를 하나의 단체 회의 테이블에 그냥 다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단어가 서로를 동시에 보면서 이 문장에서 내가 누구랑 제일 관련이 깊지? 이걸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혁신적인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엔진 속을 살짝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그림이 바로 트랜스포머의 전체 설계도입니다.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 있죠? 왼쪽의 인코더는 우리가 던져준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 디코더는 인코더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번역된 문장이나 새로운 답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트랜스포머가 문장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비결은 바로 이 세 가지 장치 덕분이에요. 첫째, 아까 말한 셀프 어텐션으로 단어들끼리 관계를 쫙 훑어보고요. 둘째,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걸로 마치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문장을 분석하듯이 다각도로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원래 순서 정보는 위치 인코딩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줘서 까먹지 않게 하죠.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왼쪽에 단순한 어텐션 하나를 오른쪽처럼 여러 개로 복사해서 동시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팀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헤드는 문법을 보고 다른 헤드는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보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문장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똑똑하고 효율적인 모델이 등장했다는 건
AI 세계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숫자 28.4. 이게 뭐냐면요. 트랜스포머가 영어, 독일어 번역 성능 테스트에서 받은 분류 점수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높은 점수였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점수가 높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존 최고 성능 모델보다 훨씬 적은 학습 시간과 비용으로 그 기록을 깨부셨다는 거. 이게 진짜 혁명이었던 거죠. 성능도 더 좋은데 훨씬 더 효율적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바로 이 효율성 덕분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AI 모델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트랜스포머가 일으킨 연쇄 폭발이 한눈에 보이죠. 2017년 트랜스포머가 딱 등장하자마자 그걸 기반으로 한 벌트나 GPT 같은 엄청난 모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저 2017년의 논문이었던 거죠. 재밌는 건 논문 저자들도 결론에서 이 모델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로 확장할 거라고 이미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미래에 살고 있죠. 어텐션이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는 어쩌면 이제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생각할수록 정말 흥미진진하네요.